네,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홍콩 사태가 이제 이번 주 엊그제 대학 점거 시위 농성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을 찬양하는, 그리고 홍콩의 이제 자유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제 누군가가, 그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시위대 쪽이겠죠. 근데 이 신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고요. 사람이 막 죽어 나가니까 이제 그런 좀 심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주목할 일이, 물론 태극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홍콩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표명을 해온 편인데, 정의당의 일부 청년 조직이 홍콩 쪽을 많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정의당 청년 조직이 홍콩 지지 대자보 붙이고, 그걸 가지고 또 중국 유학생들이 시비를 걸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군요. 오늘 홍콩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홍콩은 해방구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번 주 초까지 해서 4,000명이 체포됐고요. 이 홍콩 폴리테크 대학 같으면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 홍콩을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중국이 제압을 못해요. 이 시위를 못하는 이유는 홍콩이라는 데가 도시 게릴라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홍콩은 인구 밀도가 명목으로는 서울의 3분의 1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6,659명. 근데 실제로는 서울보다 높다고 봐야 돼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인구 저 빨간데 저런 데는 심지어는 제곱킬로미터당 20만 명 가까이 가는 데입니다. 저 퍼런데 저런 데는 사람 안 사는 데예요. 즉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 기준으로 보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홍콩이. 그리고 상가 오피스 이거하고 주거 지역이 혼재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잠깐 시위하고 다시 집 안에 들어와서 숨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이 가장 혈기가 많고 가장 행동력이 강한 이 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이제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예요. 실존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스타일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런 언론 표현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그런 홍콩 스타일의 삶의 방식이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삶의 방식이냐, 이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게릴라성 시위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중국이 진압을 못합니다. 지금 중국 진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진압을 못해요. 이게 진압을 하게 되면 수만 명의 유혈 사태가 나도 진압이 들똥말똥합니다. 10대 30대 이 젊은 이 혈기 있는 사람들 막 죽어나가면요, 시위는 더 격화되죠. 그래서 진압을 했을 때 이게 진압이 될 거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압을 했을 때 진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 죽어나갔다, 진압이 됐다, 진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 이제 완전히 국제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전체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요. 중국에 대한 금융 다 끊기고요.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 이런 거 많이들 피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홍콩에서 대형 유혈 사태를 일으켰을 때 중국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지금 이 거의 도시 게릴라 양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에 보면 저 도로 분리대 위에 서 있는 저 검은 옷 입은 애 한번 보세요. 저 나이 20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애잖아요. 어린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같은 그런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 차량, 경찰 진압 차량을 막는 저 벽돌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벽으로도 막지만 리틀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원래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이렇게 돌을 두 개를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큰 널빤 지도를 얹어놓은 우리 고인돌인 비슷한 건데 고인돌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문같이 만든 그거를 축소한 저 리틀 스톤헨지를 저렇게 보도블락이나 벽돌을 가지고 길에다가 쫙 만들어요. 그럼 저게 무슨 용도냐? 차량을 못 진입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 차량이 저거를 달려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서 돌이 튀어갖고 차량 밑을 상하게 만드니까 저 치워가면서 혹은 은근은근 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하다가 경찰 차량이 진입을 하면 도망가요. 그리고 또 저거 만들어놓은 또 다른 방어선 뒤에 가서 또 시위해요. 그러다가 경찰 차량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와서 다시 저거 만들어 놓고 또 시위해요. 이런 식의 완전히 게릴라성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이. 이 청년 또 청소년들이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젊은 층들이 이렇게 시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8.28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저기 60항쟁 뭐 운동권 학생들이 주도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60항쟁이요. 그때 넥타이 부대가 주도했습니다. 판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운동권 학생들이 했지만 실제로 세를 불려가지고 다 모인 건 퇴근한 후에 넥타이 부대. 그 당시 나이로 나이 한 40까지 지금 70대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운동권 뭐 이렇게 해서 민주화 세력 웃기는 소리예요. 민주화가 어떻게 세력이 되냐고요. 한 사람의 결단이고 저 사고방식이지 가치 기준이고 그게 어떻게 세력이 됩니까? 다 우려먹고 저기 곰국까지 다 우려먹고 지금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먹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홍콩 시위 이런 그 젊은 층의 굉장히 그 과격할 그런 정치적 행위 이걸 보면 이제 오히려 8.28과 비교를 해봄직합니다. 일단 8.28에서 정치 아이콘이 뭐였을까? 믿거나 말거나 모택동과 호치민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시뻘건 깃발 들고 모택동과 호치민을 찬양하면서 저렇게 1968년도 파리를 뒤집었습니다. 그럼 8.28의 사상은 뭐냐? 급진 민족해방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뭐냐? 아이콘이 미국 국기, 트럼프, 영국 국기, 영국 국기 약간 바꾼 영국령 홍콩기. 저 오른쪽 그림에 왼쪽 모퉁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영국 국기 바탕 색깔에 줄 쭉쭉 간 거를 왼쪽 구퉁이로 몰고 거기다 홍콩 엠블렘 박아놓은 거예요. 저게 영국령 홍콩기거든요. 이런 걸 들고 시위를 해요.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 트럼프 대통령 홍콩을 해방시키세요. 프레젠트 트럼프 리버레이트 홍콩. 그 깃발을 들고 미국 성적에 들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28과는 다르죠. 8.28은 모택동 호치민 사진 들고 아까 보셨지만 그 다음에 빨간 깃발 들고 시위했어요.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면서 미국 깃발, 영국 깃발 들고 시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랑 그러면은 이 일체화를 느껴 인물에 관한 그 아이콘은 누가 되냐? 믿거나 말거나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인물에 대한 그런 그 일체화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반겔리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게 이제 20대 우리나라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이르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나게 잘 기억하는 아주 명작 그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지라는 그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굉장히 평범하고 부끄럼 많이 타고 약간 소극적인 성격의 그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이 에반겔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인류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돼서 그걸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홍콩의 지금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이 청년층이 자기가 에반겔리온의 신지라는 거예요. 평범한 홍콩 아이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된다. 이런 컨셉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서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저건 일본 애니메이션 또 다른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덕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원피스. 저거 뭐냐면은 약간 이
이 불량기가 있는 그 청소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의리를 지켜가면서 보물을 발견해가는 뭐 그런 얘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원피스의 이제 그 도덕률이 뭐냐? 밀고 하지 않는다, 고자질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용감하게 싸운다, 뭐 이런 게 도덕률이에요. 저런 이제 왼쪽에 그 원피스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저걸 만든 거죠. 저기 뭐야 그 자기들 포스터를 만든 건데 그 포스터 내용을 보면 홍콩어 레지스트,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저항한다. 오른쪽은 뭐냐면 저게 이제 저 인물이 신지입니다. 신지에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야 14살 때 나는 무엇을 하는 거지? 이런 게 오른쪽 그 위에 오른쪽 그림의 위에 있는 신지 원래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그림의 아래 칸은 그것을 본따 가지고 홍콩의 청소년이 14살짜리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14살에 사회운동에 참여한 덕분에 체포됐다. 체포된다. 이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5살 먹은 홍콩 청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한 그 외신 영문 그대로 먼저 옮기겠습니다. We are confused as Shinji. We can't help asking why me? What should I do? How can we fight the almighty enemy? We feel that we are the chosen ones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fighting for freedom resting on our shoulders. 이거 이제 약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신지처럼 혼란에 빠졌다. 왜 내가 나서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 같은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저 엄청난 적과 어떻게 싸워야지? 이런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야말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온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관한 책임이 바로 우리 어깨 위에 짊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이 시위 참여자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20대 중반 친구들이. 이 정치의식의 성숙도를 한번 보세요. 행태는 완전히 도시게릴라성 혹은 8268과 같은 행태인데 그 내세우는 아이콘,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50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감히 홍콩의 이 자유게릴라는 그 현대 문명이 250년 동안 알아왔던 질병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그 중요한 개념이라서 잠옷 철학적이지만 오늘도 반복합니다.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현대 문명은 굉장히 그 가파르게 이제 그 해체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뭘 해체하냐? 사람을 해체해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영어로 아모랄 이고, 그 독일어로 웰트페어로란, 세계로부터 길 잃은, 세계에 대해서 길 잃은 그런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막 양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점점 좁아져가는 노동 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서 이제 산업혁명 후에 막 세계 시장으로 넓어져 가잖아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무슨 면직물이 중국 광동에 가서 팔리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세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분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한 노동자, 한 근로자의 노동 스코프는 점점 줄어들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통은 이게 짝퉁 소통, 매스미디어가 이제 극에 달하게 발전하게 돼요. 신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은 거는 레닌이고 라디오라는 형식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은 거는 히틀러입니다. 텔레비의 스타는 케네디고요. 인터넷 게시판의 스타는 클린턴과 오바마였습니다. 이렇게 매스미디어성, 제가 인터넷 게시판도 거의 매스미디어라고 보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주르륵 밀려가니까 이 매스미디어성 짝퉁 소통이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고 관점을 좁히죠.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는 열강 각축, 열강 패권 경쟁, 열강 침략주의 이런 게 또
막 춤추게 되죠. 따라서 한 개인은 세상의 문맥으로부터 삶의 의미로부터 공동체 유대로부터 찢어내어진 존재가 됩니다. 이걸 독일 해결은 세어리센이라는 건 영어로 torn away. 톤은 태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찢어내서 떼어내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면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옳고 그름도 없고 진실 거짓도 없고 그냥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내가 내다.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대가족, 문중, 종교공동체, 뭐 집성촌 이거 다 깨지고 내가 혼자서 시장에서 떠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나의 일은 점점 더 스코프가 줄어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디랑 연결되는 일인지 모르고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듣는 라디오, 내가 보는 텔레비전은 완전히 바보같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는 뭐 국가를 내세워서 다른 민족을 정복해야 된다는 둥 혹은 다른 계급을 정복해야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굉장히 살벌한 정치판이 벌어지고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개돼지로 우르르 몰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소외라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에일리에이션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는 엔트프람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소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는 유튜브 또 스마트폰 또 초고속 인터넷 또 그다음에 인터넷 TV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개인을 위한 개인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지 뭐 기억하시면 몇 년 안 돼요. 한 10년도 안 돼요. 제대로 된 거는. 그전에는 빅미디어에 의한 빅미디어를 위한 빅미디어의 소통이죠. 조중동에 의한 조중동을 위한 조중동의 소통. 지상파에 의한 지상파를 위한 지상파의 소통. 종편에 의한 종편을 위한 종편의 소통.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정치판은 더 살벌하죠. 뭐냐면 계급투쟁 민족해방 피바다가 구원이다. 그러고 막 그쪽으로 몰고 가는 공산주의 혹은 급진 민족해방 세력, 소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북한 이런 데가 있고 또 반면에는 이제 나치 독일이나 그 일본 텐노 전체주의처럼 금융, 국가중앙은행부터 해서 쭉 은행까지 이어지는 금융,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군대 이 삼각체제가 이제 다른 민족을 정복하자는 민족 정복 전쟁을 벌리는 이런 정치판이 벌어진 거죠. 이게 현대 문명의 질병이 이제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 질병의 맨 마지막 뿌리는 결국 뭐냐? 뿌리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개돼지 같은 원단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 그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엄청 바뀌었잖아요.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일단 노동의 스코프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노동의 마이크로코즘. 즉 그게 뭐 피자 배달하는 노동이든 혹은 거리에서 이렇게 단말기 들고 그 주차 딱지 뜯는 그런 노동이든 그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실 노동인데 그런 노동에서도 보면 그 자기가 일하는 그 단말기 그 뒤에 연결된 걸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아 저게 금융사 연결돼 있고 카드사 연결돼 있고 도미노 피자 본사 연결돼 있고 우리 사장님이 일하는 도미노 피자 지점 연결돼 있고 뭐에 돼 있고 이게 다 보인다고요. 노동의 스코프가 좁아지더라도 그 좁은 거 안에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어요. 요새 노동은. 두 번째로 요새 소통은 이게 개인화돼 있잖아요. 개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개인의 소통. 그럼 개인화돼 있으면 내가 친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페이스북 친구, 트위터 친구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달라져요. 나의 관점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그렇게 가면 이게 사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수렴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톡이 없었더라면 지금 문재인 586 집단에 저런 무지막지한 그 매스미디어, 빅미디어를 동원한 세뇌 폐악질을 어떻게 저항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통의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강 각축 대신에 세계 시장이 됐죠.
그리고 세계 시장은 마지막에 가서 뭐까지 시장화시켰냐? 석유까지 시장화시킨 거예요. 2015년 경부터. 이제 더 이상 석유의 가격은 오펙이라고 불리우는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정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현대 문명이 바닥을 찍고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만드는 대신에 자율적 개인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가 아닌가. 이게 이번에 홍콩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1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 그 참 푸릇푸릇한 그 청년들이 움직이는 양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8268과 같은 무정부주의적 양태예요. 시위 지도부도 없고 자기들끼리 소그룹 짜서 막 튀어나오고 뭐 앰프 스피커 무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막 움직여요. 그냥 무수한 소그룹들이. 그럼 이거 8268하고 비슷한데?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니구나. 8268 때는 벌써 1968년 되면 이제 민족 해방, 계급투쟁 피바다가 최소한 선진국에선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무도덕한 자의식들이 뭔가 때를 이뤄서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 벌이면서 모택동 그거 들고 저기 호치민 들고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홍콩 항쟁은 뭐냐면 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문명적 가치, 즉 다시 말해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다시 말해서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 그걸 위한 자유와 인권. 자유와 인권은 이 핵심 가치,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위한 수단이자 필요 조건이거든요. 자유 인권이 보장이 안 되면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을 사회적 규범으로 안착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저렇게 무정부주의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야, 이거 현대 문명이 뭔가 색깔이 바뀌었어. 이거 옛날에는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그 집단주의 그다음에 때 이것에 의해서 막 움직였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돼가네.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게 돼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콩 자유 게릴라를 보면서 2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현대 문명의 질병이 이제 치유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한반도가 메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홍콩은 이건 워밍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이 맨 밑바닥을 보면 현대 문명의 변화가 깔려 있는 거고, 현대 문명이 그렇게 변화하니까 미국의 보수혁명이 작동하는 거고, 미국의 보수혁명이 작동하니까 미중 문명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중 문명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니까 결국 북한 해방과 미중전쟁 결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 해방되면 이제 미중전쟁 결판 나는 거거든요. 저거.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맞다면은 그 결과는 뭐겠냐. 한국에서 이제껏 존재한 바 없는 세 발로 걷는 보수가 등장할 거다. 세 발로 걷는 보수. 원래 이제 보수는 영미에서 보면 기독교 보수주의,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예요.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경제적 보수주의. 그게 영미 보수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는 이제 성경과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서 밝히는 그러한 가치와 도덕을 지키고 살자,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보수주의는 세금 낮추고 작은 정부하고 사유재산 보호해주고 기업가 혁신 보호해주고 시장 보호해주면 경제가 발전해. 이게 이제 경제적 보수주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뚜렷한 흐름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현대 문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세 번째 흐름까지 결합한, 아마 영미도 세 번째 흐름이 이제 강화될 거라고. 세 번째 흐름이 뭐냐? 철학적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는 세 개의 발로 엉금엉금 걷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겁니다. 철학적 보수주의는 뭐냐? 핵심 가치, 현대 문명이 치유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철학적 보수주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자는 것이 철학적 보수주의입니다. 제가 세뇌 탈출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 문명은 탄생 때부터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 존중이요, 다른 하나는 개인 존엄입니다. 진실 존중은 르네상스의 흐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요. 개인 존엄은 르네상스와 동시대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쯤 되면, 또 19세기 중엽쯤 되면 이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 사이에 네 가지 관계가 있다는 그런 철학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케르케고르와 니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경멸하면 개인이 소멸한다. 다음에 개인을 억압하면 진실이 압살된다. 그 다음에 개인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진실 존중뿐이다. 진실 존중을 위해서, 진실 존중을 옹호하고 진실을 위해서 나서는 용기를 가질 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숙해 간다, 이 소리예요. 네 번째, 진실을 아는 존재는 오직 개인뿐이다. 때는 진실을 알 수 없다. 때는 때 논리로 움직일 뿐이다. 이런 철학들이 이제 19세기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나와요,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 문명은 원래부터 탄생 때부터 진실 존중과 개인 존엄,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 두 개의 이중 나선으로 탄생을 했고, 그 이중 나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 보수주의는 핵심 가치를,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으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옹호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철학적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 인권,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 기업가 혁신 에너지, 기업가의 혁신, 한미동맹,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핵심 가치를 위한 제도적 선택, 제도적 수단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적 보수주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큰 관점을 가져요. 특히 철학적 보수주의는 무엇에 주목하냐? 현대 문명이 인간을 이고로 만든다. 근데 그 이고가 자율적 개인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걸 셀프라 그러는데, 셀프로 성장할 수 있냐? 아니면 개돼지로 타락하느냐? 이 게임이다. 근데 지난 250년 동안은 개돼지로 타락하는 인간을 무도덕한 이고 덩어리로 해체시키는, 그게 굉장히 강화되어 왔었다. 그게 불과 한 20년, 10년 전부터 뭔가 이렇게 경향이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소통, 시장, 그 다음에 에너지, 석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석유, 이런 것들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덕분인지 뭔지 몰라도 이게 한 사람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타락시킨 이 추세가 거꾸로 뒤집혀서 자율적 개인으로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추세로 바뀌었다. 현대 문명이 치유됐다. 고질적 질병으로부터 치유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홍콩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도 뭔가 그런 기운이 돌고 있을 거다. 우리 사회도. 물론 태극기 무슨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기운의 그거고, 사실 3년 동안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얻는 거 없이 온갖 고난 무릅쓰고 줄기차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네스 북감이죠, 일종의. 참, 근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도
이런 그 현대 문명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천기누설 극비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이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제가 그 무슨 말을 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천기누설이어서 지금 막 진행되는 새싹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하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흐름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 철학, 정치 사상으로 나날이 정신무장을 강화해가는 이념적 NGO. 이게 이제 그 저희 동지들이 같이 하고 있는 이선본 또 자유시민본부, 이게 이념적 NGO죠. 그냥 모여서 문재인 못해, 저 586 저 나쁜 놈들이야, 조사파야.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뭐 문재인 개 땡땡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그런 시민의 모임 단계를 넘어서서 현대 문명이 어떻고, 그다음에 보수, 철학적 보수주의라는 건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거고, 그 핵심 가치는 개인 존중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 사유재산, 기업가 혁신, 기업가의 혁신 정신, 영어로 엔트레프레너리얼십이라 그러죠. 한미동맹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현대 문명의 그 핵심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고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8268은 어떻고, 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조망을 하는 그런 이념적 관점을 가지는 그런 NGO들이 성숙해 나오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창 끝이 형성이 되죠, 그 날카로운. 두 번째, 없던 현상인데 이건 제가 좀 애매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모종의 굉장히 온유하고 지능적이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이게 좀 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저의 기대대로 저는 이걸 한국판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의 그 질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없던 현상이에요. 교수님들이 뭐 6천 명, 7천 명씩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름은 못 걸더라도, 이름 왜 못 거냐? 특히 이과 교수님들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 연구비 지원을 받아야 논문을 쓰는데, 그 이과 연구는 전부 실험이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연구비 지원을 받아야 논문을 쓰는데, 이거 이런데 이름 잘못 걸었다가 연구비 지원 끊기면 이제 학자로서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이과 교수님들은 잘 이름 못 걸죠. 이름 못 거는 분들 다 제외하고도 6, 7천 명의 이름 걸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일 없었어요, 그전에. 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조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대한의협의 최대 집회장 같은 분이 이제 선출된 거 보면 의사들도 이제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 언론인들도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다 말하자면 한가락하는 전문 지식인층이잖아요. 교수, 법조, 의사, 언론인. 여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까 말한 이 그 철학적 보수주의 관점 혹은 이제 그 우파적 관점에서. 네 번째, 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게 주로 이제 태극기 집회 뒷돈 내오신 어르신들도 되게 이런 유형에 속하는데, 유복하면서도 열정적인 어르신들이 꽤 큰 규모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태극기 집회랑 별개로. 지금 태극기 집회 뭐 어디에 뭐 무슨 고등학교 동문 출신 어르신, 어디에 무슨 또 다른 고등학교 동문 출신 어르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은 주로 지금까지는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거기 뒷돈 좀 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 유복하면서도 열정적인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걸 제가 잠시 암시드립니다. 이게 좀 더 현실화되고 나서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원로 어르신들, 그 다음에 교수, 법조, 의사, 언론인과 같은 이런 전문직들, 그 다음에 기독교 보수주의의 각성과 움직임, 그 다음에 이념적 NGO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없던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다 크게 보면 현대 문명의 어떤 변화랑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 그 음모를 분쇄해야 됩니다. 이거 뭐 문희상의 말에 의하면 12월 3일 날 패스트트랙 의결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문희상이 나치 돌격대 같은 소리를 했는데 의결해 보라 그러세요. 의결하면 바로 헌법소원 여러 군데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공수처 설립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라는 소책자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100권에 2만 원 드리고요. 집회 현장 같은 데 가시면은 한 권에 300원, 두 권에 500원. 잔돈 없으면 1,000원에 4권 그렇게 드립니다. 굉장히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10가지 항목에 걸쳐서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말미에는 딱 요약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참고서처럼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야, 이 공수처법 이거 정말 악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법이구나. 이 문재인 586 얘들 진짜 안 되겠네. 뭐 이 생각을 저절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전국 한 6,000명 교수들 모임인 정교모에서 만든 원고를 저희 자유시민본부가 인쇄를 해서 배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원고 자체는 그 정교모 사이트에 가시면 사회 정의를 위한 교수 모임 정입니다. 정교모 사이트에 가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이선본 사이트에도 원고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게 그 지역 선거구에서 활동적인 분들 너댓분만 이렇게 하셔도 한 선거구에 시간 2-3달 지나면 50명, 100명 모입니다. 한 선거구에 자유시민 성향으로서 이념지향성, 보수주의 이념지향성을 가진 분들이 한 50명 딱 스크럼 짜면 후보나 또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잘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자유시민본부 하실 분들은 문자 010-3330-11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 날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가기 집회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5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여기 가로세로의 김세희 대표, 또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그 다음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턴라이트의 강민구 대표,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 또 그리고 변호사로서 엄청 희생적 활동을 하시고 있는 장다량 변호사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다 40대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아주 재미있고 활기찬 집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깍두기로 올해 이제 환갑이 된 백모 박성현이라는 철없는 인간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